네, 우리 주식시장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의 또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인앱 결제 이슈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3% 넘게 빠졌고 전반적으로 좀 주목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미국 시장도 뭐 실적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과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좀 주가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합친 어닝이나 여러 가지 경기 모멘텀으로 본 미국 시장은 현재 조금 새로운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럴까요? 조금 새로운 재료를 좀 배고파하는 그런데 좀 새로운 재료보다는 약간 불확실성 요인들이 훨씬 더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할 때 템플턴이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적일 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우려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부정적일 때는 오히려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한 요 며칠간 네. 계속해서 그런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테마주나 업종을 발굴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업들 월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힘겨루기 정부와의 네, 네, 네. 그런 내용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조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플랫폼 기업들 네. 지금 이런 기업들의 반독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좀 사실은 정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뭐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뭐 혁신성장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뭐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사회 이슈도 되고 독과점에 대한 뭐 정의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뭐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역사가 있지만 네. 우리의 경우는 이제 곧 이제 뭐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인데 맞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사전에 시그널이 없다가 여당의 대표가 한 말씀 툭 하시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오히려 정부 기관이 뒷북을 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네. 지금 이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시장이 마치 꼭두가시처럼 누가 이렇게 머페처럼 조정을 하는 건지 그런 정도로 불확실한 것 같아서요. 글쎄요, 뭐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섹터 담당은 아니지만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수준에 근접할수록 항상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상하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월에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줬는데 또 테이퍼링은 좀 지겹고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네, 금리 인상은 뭐 아직은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동일한 기준, 연준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잣대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이 얘기해 왔지만 그동안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광범위한 통화 긴축의 여건은 물가 2%, 뭐 핵심 근원 물가 기준이지만 2%, 또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 지속성, 물가의 지속성, 그리고 완전 고용 이 세 가지였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물가 요건은 뭐 좀 충족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충족된 것 같고 6월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의원들이 13분 중에 가장 많은 최근에 8명이 인플레이션 조건에 대해서 좀 충족했다라는 쪽의 의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요건은 충족됐고 고용은 뭐 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 좀 유력하고요. 그러면 뭐 사실은 테이퍼링이 끝나서 질문 주셨던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의 단추를 채우는 그 시점의 인터벌, 시차가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잭슨홀 연설에서 뭐 이 두 가지를 굳이 연결해서 보지 말고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네. 금리 인상 기준을 보고 있다라는 연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장 좀 달래기에 좀 나선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아무튼 객관적인 측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훨씬 예상보다는 연초 예상 혹은 지난 3월 예상 혹은 6월 말 예상보다는 한 6개월에서 심지어는 뭐 한 9개월 정도 앞당겨지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장단기 금리차 아까 저 그래프에서 잠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위험 자산 이야기도 하고 이 주식시장 말고 대체 자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단기 금리차와 글로벌 주가 표를 한번 보시면 네. 2010년에서 2013 사이 유럽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선진국 주가 지수는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미 금리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뭐 현 상태를 유지하는 네, 상황이었고 네, 네. 그게 2018년까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골디락스 경제라고 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이 아주 사이좋게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2018년 들어와 가지고 이제 퀀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실질 금리를 뛰어넘는 그런 네.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 상황을 놓고 지금 경제가 채권 시장의 금리와 이 주식 시장의 그 주가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걸 좀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부분을 뭐 해석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니죠.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가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과 조금 밀접하다라는 거고요. 주가의 전년 동월비라는 것은 뭐 1년 내내 5%에서 10% 정도 유지되면 뭐 강세장이 지속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뭐 5%, 10% 이내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뭐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아래로 크게 튀거나 네. 역전되거나 또 위로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좀 일상적인 노멀한 그런 흐름에서는 위험자산 시장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뭐 이론보다는 뭐 그동안 그래 왔다. 어떤 임상적인 그런 결과 해석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 금리가 조금 뭐 아주 바닥권에 있죠.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금리 인상이 좀 멀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한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좁혀주겠죠. 네. 급격하게 그렇게 스프레드가 급변하면 주식시장은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조금 더 건강한 실적 장세, 경기가 확장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통화 긴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뭐 정상적인 정말 경기 확장기에 일반화된 그런 현상을 시장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뭐 어느 것 하나 조금 확실한 게 없는 거죠. 경기도 조금 불확실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불확실하고 또 물가도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물가도 뭐 기저 효과인지 아니면 일시적이지 않은 현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헷갈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방향성을 잃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도 애매하다. 금융 컨디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로 금리 차로 본 금융 컨디션은 금융 환경은 좀 골디락스, 뭐 뜨뜻미지근하다 지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데 실질 금리하고 글로벌 주가 상승률 아까 도표를 네, 보시면 네네. 그건 또 이제 다른 또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실질 금리 네, 쪽은 네. 똑같이 2010년에서 13년 보면은 이 선진국
지수는 뭐 유럽 지수 때문에 크게 폭락을 했지만 10년물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래 경제가 불투명하니까. 네. 그러다가 골디락스를 거치다가 2019년 이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선진국 주가 지수는 떨어지는 반면에 실질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이제 갈라치기가 시작되는 네. 장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2012년 당시 유럽 경제 위기 당시의 그래프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설명이 돼서요. 예, 장단기 스프레드와 지금 보시는 실질 금리는 거의 장기 추세로는 같이 갑니다. 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차관 변수인 단기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관 변수인 소비자 물가는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와 보시는 실질 금리를 이제 같이 가는데 네.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최근에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목요일 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지만 미국에서 5.4%인데 지금 뭐 그 명목 금리는 네. 명목 장기 금리는 뭐 한 1.3% 정도니까 그렇죠. 한 4% 이상의 마이너스 실질 금리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다 보니까 주식시장 또 주택시장 여러 가지 위험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버블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실질 금리가 이제 아주 과도한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안정적인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좀 차트를 가져왔고요. 네.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난 2010년대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가 복잡하게 움직였을 때 네. 이런 때와 지금 약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정도도 지금 약간 비슷하고 네. 거시경제적인 어떤 흐름도 애매한 정도가 조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사면초가는 아니지만 네. 뭐 좀 시원스럽게 뚫고 올라가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실질 금리는 조금씩 반납하고 있다. 호재를 조금 반납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게 인플레이션 요건이 대부분 충족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 이제 내일 미국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지 않느냐에 네.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결과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꼼꼼히 조금 추적을 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률, 그 물가 상승률은 물론 이제 둔화됩니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둔화되지만 연준이 기준으로 하는 2% 허들을 이미 넘어섰고 2%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는 2%에서 3% 사이에서 긴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밴드에서 레인지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한 1년 전에 예측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1년 전에는 2% 아래로 봤었는데 지금 2021년 9월 현재 상황은 2%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금 여러 지표들이 동시에 말해주고 있고요. 중국 말씀하셨습니다만 9.8%의 생산자 물가는 중국 한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업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거니까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생산성으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근원이 중국 내부의 중국 한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통화량 증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유발됐는데 이것이 경기 확장기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유가라든지 구리값이라든지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는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금의 컨센서스고요. 그렇다고 보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각국의 소비자 물가에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현상이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도 좀 지속된다면 통화 당국의 긴축의 압박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미치지 않을까. 유로존조차도 혹은 미국은 물론이고요. 또 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조금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대 서프라임 위기가 나자마자 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해서 거의 뭐 3조에서 6조 달러, 거의 6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었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자 2018년 정도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발표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려고 했는데 네. 불과 2년 지나는 시점에 팬데믹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모든 걸 취소, 네. 다시 원인 무효, 네, 네, 다시 네. 돈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지금 더 왕창 풀어놓고 있는 네, 상황. 맞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미 연준과 재무부가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도대체 이건 나 몰라라 해놓고 다 던져버렸는데 네. 이제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모두가 다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환율, 뭐 주식, 원자재 시장 모든 게 다 지금 치솟아 오르는 상태인데 네. 이게 소비가 막 서비스 부분이 경기가 호황이라서 막 서사 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토요타도 40만 대 감산 결정했듯이 네. 반도체 칩도 부족하고 네. 농산물 수확할 노동자도 부족하고 코로나가 모든 노동의 공급망을 네. 다 막아선 네. 세상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의 인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네, 네. 이제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자,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미국과 중국, 유럽 시장이 지금 다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도 돈을 막 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바른 흐름을 줄 것인가, 안정을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돈이 풀린 상태에서 팬데믹으로 더 풀렸기 때문에 냉정히 보면 뭐 완벽하게 통화를 흡수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선을 좀 떠났다고 보는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시장,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이 광범위한 유동성 환경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길고 총론적인 그런 접근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뭐 수요와 공급 또 지금 말씀하셨던 뭐 공급 차질이나 병목 현상, 원자재 부족 현상 이러한 팬데믹이 몰고 온 특수한 어떤 일시적이고 특수한 현상까지 가세했는데 세계 경기가 이제 쭉 확장을 내년까지 보인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조금 물러가더라도 근본적인 수요 요인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의 상승 그리고 임금 상승 뭐 미국만 해도 지금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또 원자재 가격이 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광범위한 생산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전체적인 헤드라인 물가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을까. 그러면 기저효과가 사라져도 연준의 주장대로 일시적이지 않고 좀 꾸준하고 조금 확산적인 그러한 물가 상승,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물가 상승은 가격 정가를 가능하게 하고 전 세계 수요 증대의 어떠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교역이 증가한다든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수출도 늘고 네. 하지만 기업이 원가 요인이 압착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또 국제 수지가 위축되는 그러한 현상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그 일방적인 호재 요인들은 조금씩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시장도 빨리 어떻게 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